자, 112페이지. 선생님 왔어요. 선생님 왔어요. 학생. 선생님 왔다고. 선생님 왔다고. 그래. 선생님 들어왔어요. 거기 학생들. 선생님 왔다고. 여기. 자, 이제 112페이지 보니까 이제 탄력성이 있어요. 탄력성이. 볼게요. 탄력성이란 것은 이제 어떤 충격을 가한다. 변화를 준다 이거예요. 변화를 준다. 그랬을 때 그에 대한 반응의 정도로 이제 측정하는 건 이제 탄력성이다라고 하는데, 우리 피부도 보면 이렇게 당뇨 있고 그러신 분들은 누르면 안 나와. 그죠? 근데 이렇게 건강한 사람들은 누르면 소리 쑥 나오잖아요. 빨리 반응한다 이거지. 그래서 충격에 대해서 이제 돌아오는 반응의 정도가 크게 빨리 나타나면 탄력적이다라고 불러주고, 반응의 정도가 적으면 비탄력적이다라고 이제 이렇게 감을 잡으면 돼요. 감을. 그럼 어디? 앞에 있는 사람 뒤통수를 딱 때렸는데 그 사람이 맞고 나서 왜 때리세요? 그러겠대. 탄력적, 비탄력적. 그렇죠. 충격에 비해서 반응의 정도가 적었잖아요. 비탄력적이라고 그래. 앞에 있는 사람 뒤통수를 때렸더니 그 사람이 갑자기 더 뒤지려고 볼펜을 날 찍어버리는 거야. 그러면 충격에 비해서 돌아오는 반응의 정도가 너무 컸죠? 탄력적, 비탄력적. 그럼 탄력적이죠. 그럼 때리려면 누굴 때려야 돼? 비탄력적인 사람을 때려야 돼요. 그 시험에 중요한데요. 그게 뭐냐면 나중에 써먹을 건데, 공급자가 소비자를 가슴 아프게 한대. 가격을 올린대. 물건 가격을. 예. 그럼 어디? 수요가 탄력적일 때하고 비탄력적일 때하고 어떨 때 때리라고 그랬어요? 비탄력적일 때 때리라고 그랬죠? 수요가 비탄력적일 때 가격을 인상해야 된다. 그렇게 묶어서 나중에 제가 알려줄 거예요. 됐고, 탄력성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가격의 변화에 대해서 알아보는 가격 탄력성이 있고, 또 하나는 소득의 변화에 따라서 알아보는 소득 탄력성이 있고, 또 하나는 교차 탄력성이라는 게 있어요. 빵빵빵빵빵빵빵빵. 단 한 번도 시험에 한 문제가 나온 적이 없네. 탄력성은. 가격 탄력성은. 최소 3문제 이상에서 나와요. 가격 탄력성은. 소득 탄력성 시험에 나와요. 근데 비중이 엄청 크진 않아. 교차 탄력성 시험에 나와요. 근데 너무 뻔한 것만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 2개 가지고 갈 거예요. 2개 가지고. 네. 자, 그러면서 이제 가격 탄력성부터 차례 할 텐데, 잠깐 수도. 다른 탄력성은 앞에 분명히 교차란 말이 붙었고 소득이란 말이 붙어야 돼요. 근데 가격 탄력성은 가격이란 말이 생략돼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아무 말 없이 그냥 탄력성 하면 무슨 탄력성이다? 가격 탄력성이라고 이렇게 알아주시면 돼요. 그러면 어디? 가격 탄력성은 가격이 달라짐에 따라서 가격의 변화율에 대한 수요 또는 공급, 양의 변화율로 측정하는 게 이제 가격 탄력성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먼저 개념 정리를 먼저 할게요. 개념. 자, 수요 탄력성, 스톱. 제가 지금 수요 탄력성이라고 썼거든요. 이 말은 무슨 탄력성이에요? 소득 탄력성, 교차 탄력성은 반드시 앞에 소득, 교차라는 용어가 들어가야 되는데, 가격 탄력성 아무 말 없이 그냥 탄력성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수요 탄력성 하면 무슨 탄력성이다? 가격 탄력성이다. 그리고 공급의 탄력성, 수요 탄력성, 공급의 탄력성이 있어요. 그러면 수요라는 사람은 돈을 주고 물건을 고르는, 선택하는 사람이 수요예요. 선택할 수 있는 대체재가 다양하고 많으면 수요가 탄력적이라고 불러주고, 선택할 수 있는 대체재가 제한되면 수요가 비탄력적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까 이런 말이 했죠? 때리고 싶으면 누굴 때려라? 수요가 비탄력적일 때 때려라. 자, 제가 이 물건을 파는데 내가 공급자예요. 근데 소비자가 봤을 때 내가 파는 물건에 대한 대체재가 되게 많대. 이런 상황에서는 제가, 공급자인 제가 소비자를 대상으로 갑질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가격 올리면 소비자가 저한테 욕해요.
제 배가 불렀나 보다, 미쳤나 보다 하고 딴 데 가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수요가 탄력적일 때는 가격 함부로 올릴 수 없어. 근데 수요가 비탄력적이다. 내가 이 물건을 파는데 이 물건에 대한 대체제가 별로 없다. 그럴 때는 공급자가 오히려 우월한 위치에 서게 되겠죠. 가격 올려도 소비자가 딴 데로 마땅하게 갈 수가 있어, 없어? 없어. 따라서 수요가 대체제가 적은 비탄력적일 때는 공급자는 가격을 인상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나중에 중요한 거고요. 개념 잡았어, 개념. 저는 되게 이렇게 강의하면서 좀 친절하지 않나요? 이미지가? 아니야? 진짜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있구만. 만약에 우리 평택에도 공인중개사 학원들이 있죠. 몇 개 있죠. 만약에 평택에 공인중개사 학원 여기밖에 없다 그러면 제가 지금처럼 매너를 안 지키려고 하고 말도 막 함부로 할 수도 있겠죠. 수요가 비탄력적일 때는 내가 우월한 위치에 있으니까. 근데 수요가 탄력적일 때 막 말 함부로 하고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 다 딴 데로 가버리니까 안 되겠죠? 그래서 친절 컨셉을 지켜야 돼. 친절 컨셉을. 네. 수요가 탄력적이니까 비탄력적이니까. 탄력적이니까. 자, 됐고요. 공급의 탄력성은 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물건을 얼마나 조달해 줄 수 있냐 없냐. 이게 이제 중요한데. 자, 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물량을 충분하게 많은 양을 짧은 시간 내에 제공해 줄 수 있으면 공급이 탄력적. 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물량을 충분하게 제공해 줄 수 없으면 공급이 비탄력적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좀 이따 책에다 체크해 드리는데 이쪽 파트에서 시험에 아주 잘 나오는 질문이 있어요. 주택 수요가 증가하면 주택 가격은 상승해요, 하락해요? 상승하죠. 근데 이런 질문은 안 나와. 안 나오고 주택 수요가 증가할 때 주택 공급이 탄력적일 때하고 주택 공급이 비탄력적일 때 어떤 경우에 가격은 더 많이 오르냐. 이게 시험에 아주 잘 나와요. 좀 이따 책에다 체크해 줄 거예요. 어떨 때? 오케이. 그래요. 그래. 이게 시험에 잘 나오거든.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 오르는데 수요가 증가하는 양만큼 충분하게 많은 양을 공급이 증가시켜 줄 수 있다면 가격이 올라도 조금밖에 안 올라요. 근데 수요는 증가하는데 공급이 원활하게 많은 양이 증가될 수 없대. 그럼 가격이 올라도 더 많이 오르겠죠? 그렇죠? 네, 그래요. 일단은 그래서 첫 번째는 개념을 한번 잡아봤다. 자, 다음 이제 우리 책 잠깐 볼게요. 자, 이제 113페이지 보니까 수요 가격 탄력성 이런 게 나왔어요. 그래서 첫 번째를 보니까 일단 개념에서 옆에 끝에 볼게요. 수요 가격 탄력성이란 가격의 변화에 따른 수요량의 변화를 나타내는 자 정량적 동그라미 쳐보세요. 한 번 나왔거든요. 한 번 나왔는데 일단 정량적만 동그라미 쳐보세요. 그래서 거기다가 이렇게 써놓으세요. 정성적 지표 아님. 이렇게 그냥 한번 써봐. 딱 한 번 나왔어요. 한 번. 정성적 지표 아님. 이렇게. 자, 이제 이게 딱 한 번 나왔는데 우리가 배우는 탄력성은 여기 보세요. 가격이라는 게 달라짐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양이 몇 개가 늘어나느냐 줄어드느냐 그 양을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량적 지표를 한대요. 근데 정성적 지표는 뭐냐면 추상적인 지표예요. 예를 들어서 김연아가 우리 평택에 살아. 그래서 이 동네에 김연아가 사는 동네래. 그래서 와 김연아가 이 동네 산다 하니까 외부 관광객들이 그것 때문에 이 동네로 더 많이 놀러 올 수도 있겠죠. 이 지역에 경제 효과가 이 지역 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크게 나타날 수도 있겠죠. 그래서 평택시에서 김연아를 홍보대사로 임명했대요. 예. 김연아가 이 동네 삶에 따라서 평택 지역 경제에 연간 5천억 원의 경제 효과가 나타난다. 이런 소리가 있어요. 근데 이거 구체적으로 따진 거 아니거든요. 추상적으로 판단해 보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정성적 지표예요. 따라서 우리는 추상적인 정성적 지표가 아니고 가격이 얼마만큼 변함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개수가 얼만큼 달라지는지 알아보는 무슨 지표다? 정량적 지표다. 이렇게 감 잡으시고요. 다음, 이제 학생들이 안 좋아하는 계산 문제가 나와요. 종종.
이제 한번 해보겠는데, 볼게요. 가격 탄력성 가격에 대한 양의 변화거든요. 그래서 시험 문제가 그냥 이렇게 나오게 돼요. 가격이 10% 인상되니까 수요량이 20%가 감소한다. 그러면 가격 탄력성이 얼마냐? 그러면 숫자 그대로 쓰면 돼요. 분모가 가격이거든요. 그러면 가격이 10% 인상됐죠? 그죠? 수요량은 몇 프로 감소했어요? 20% 감소했죠? 그러면 10분의 20이니까 2네? 근데 분모는 플러스 분자는 마이너스면 그 값은 음일값이 나오는 거죠. 근데 절대값을 씌워가지고 그냥 마이너스 2가 아니고 2라고 이렇게 해줍니다. 자, 왜 그러냐면요. 왜 그런지 시험에 안 나오지만 가격과 수요량은 비례해, 반비례야. 반비례죠? 그러니까 분자, 분모, 부호가 서로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 값은 반비례니까 아까 우리 음의 기울기 나온다고 그랬잖아. 음의 기울기. 항상 마이너스 나온 거예요. 근데 이거 빼고 그냥 읽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격 탄력성은 마이너스 2가 아니고 그냥 얼마다? 2다. 2다. 예. 그럼 다시 해볼게. 가격이 10% 인상되니까 수요량 말고 공급량이 20% 증가하더라. 10분의 20입니까? 둘 다 플러스입니까? 그냥 2죠? 똑같은 거. 그래서 탄력성 계산할 때는 부호 안 넣고 그냥 숫자를 끄집으면 돼. 이렇게. 그래서 아무튼 이런 문제도 막 나와요. 어디? 가격이 10% 인상되니까 수요량이 5% 감소하더라. 자, 얼마죠? 10분의 5니까 0.5. 자, 요렇게도 한 문제가 나오게 돼요. 요렇게. 근데 요렇게 안 나오고 우리 책에 제가 써놓은 것처럼도 나옵니다. 한번 보니까요. 동그라미 2번 탄력성의 계산 있습니까? 근데 비율표 쳐놓으세요. 이번에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해요. 자, 이제 그 점을 보니까 A 부동산의 임대료가 제곱미터당 10만 원일 경우에 수요량은 1000제곱미터고 임대료가 20만 원으로 제곱미터당 인상될 경우에 수요량이 500이다. 자, 여기 주목하세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는 10만 원일 때 수요량이 몇 제곱미터? 1000제곱미터. 이게 최초예요. 근데 가격이 20만 원으로 인상되면 수요량은 500제곱미터로 감소한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한번 해볼게요. 분모는 가격의 변화거든요. 가격의 변화. 분모는 수요량의 변화예요. 어디? 우리 가격 볼래요? 최초에 얼마였어요? 10만 원이었죠? 10만 원. 에서 20만 원이 됐네? 그죠? 여기다 얼마 써야 되냐면요. 20만 원 쓰는 게 아니에요. 얼마만큼 변화가 생겼냐, 그거 쓰는 거거든요. 얼마만큼의 변화가 생겼어요? 그렇죠. 10만 원에서 20만 원이 됐다는 것은 20만 원만큼 변한 게 아니고 10만 원만큼의 변화가 생겼죠? 이렇게. 다시. 최초의 수요량이 몇 개였어요? 1000제곱미터였죠. 1000. 이제 500이 됐죠? 그러면 얼마만큼의 변화가 생겼어요? 500만큼의 변화가 생겼죠? 이렇게 계산하는 거야. 그러면 어디? 분모는 10만 원분의 10만 원이니까 약분하면 1인가요? 1. 분자는 1000분의 500이니까 0.5인가요? 그러면 1분의 0.5는 0.5죠? 예,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계산 열심히 할 필요도 없고 그냥 저렇게 하는구나. 그 개념 정도만 알아두시면 돼요. 개념 정도만. 네. 자, 넘기시고요. 이제 진짜 중요한 게 114페이지예요. 114페이지 보니까 이제 거기 보니까 동그라미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이 있어요. 디귿은 한 번도 시험에 나온 적이 없어요. 지금 가만 놔두고. 그러면 이제 탄력성에 따른 곡선의 형태를 이제 잡아봐야 돼. 그래서 책에는 이렇게 썼는데요. 이렇게 전혀 볼 필요 없고, 자, 이제 칠판 읽어봅니다. 탄력성에 따른 곡선의 이제 형태를 한번 그려볼 텐데, 자, 볼게요. 탄력성의 크기에 따른 곡선의 형태를 그림을 하나도 안 그리고 해볼 거예요. 그림 안 그리고. 어차피 우리 시험은 그림이 안 나오고 지문으로만 나와요. 지문으로만. 고속도로. 알죠? 시내에서 차량을 주행하다 보니까 자꾸 가다 멈추고 왼쪽으로 꺾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막 하다 보니까 연비가
1리터에 한 9km밖에 안 나오네, 시내에서는. 근데 고속도로 진입해서 쭉 달리다 보면 연비가 막 14km, 15km까지 나올 수 있죠. 고속도로 타면 차가 탄력받으니까 그래. 자, 왜 그런지 볼래요? 고속도로 진입하면 브레이크를 안 밟아도 돼요. 그러니까 쭉 밀려 차가 가는 거죠. 그리고 고속도로 놓으면은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고 수평에 가까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차가 수평에 가까운 도로를 쭉 타다 보니까 탄력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써봅시다. 자, 수, 평, 에, 가, 까, 우, 면. 차가 탄력받는데, 그래서 탄력적이다. 자, 해보세요. 수평이 가까우면 탄력적이다. 시작. 수평에 가까우면 탄력적이다. 여기 주목하세요. A의 수용선은 상대적으로 수평에 가깝죠. 탄력적이다라고 이야기해요. 다음. 그러면 다시. 고속도로를 빠져나와가지고 차가 달리는데 언덕길을 간대. 언덕길. 그럼 차가 수직에 가까워지면 점점 탄력을 받을 수 있어, 없어? 없죠. 탄력의 반대가 비탄력적이에요. 그래서 수직에 가까우면 탄력적, 비탄력적. 비탄력적이죠. 그래서 수직에 가까우면 비탄력적이다라고 불러주죠. 자, 수평에 가까우면 뭐라고요? 탄력적. 수직에 가까우면 비탄력적. 이 주목. A는 수평에 가깝죠. 탄력적입니까? 맞죠? 탄력적. 탄력적이란 것은 탄력성이 크다 이 말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탄력적이란 것은 뭐 크다? 크다. 다음. B는 상대적으로 수직에 가깝죠. 그렇죠? 뭐라 불러주냐면 비탄력적이다라고 불러줍니다. 뭐라 불러준다? 비탄력적. 그러면 탄력성이 크다, 작다? 작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곡선이 기울기를 볼래요? 기울기는 밑바닥에서 높이까지 여기 기울기거든요. 이 기울기야. 그러면 곡선의 기울기는 탄력적일 때는 기울기가 커요, 작아요? 작죠? 맞잖아요? 그다음 비탄력적일 때는 기울기가 커, 작아? 크죠? 따라서 우리는 탄력성과 기울기는 비례, 반비례. 반비례 관계예요. 요게 나중에 거미집 이런 때 써먹는 거거든요. 볼게요. 그러면 수평에 가까우면 탄력적 맞죠? 그렇죠? 기울기는 크다, 작다? 작다. 곡선의 기울기는 완만하다. 기울기는 작다 이 말이에요. 작다는 것은 곡선의 기울기가 급하다, 완만하다? 완만하다 이 말이에요. 다음. 수직에 가까운 비탄력적이죠? 기울기는 크다, 작다? 크다. 경사도가 급해요, 완만해요? 급하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읽어줄 거냐면 이렇게 할 거예요. 수평에 가까우면 탄력적, 기울기는 작다. 이렇게까지만. 자, 1번 시작. 수평에 가까우면 탄력적, 기울기는 작다. 다음 2번도 역시 이렇게 읽어줄 거예요. 여기까지만. 시작. 수직에 가까우면 비탄력적, 기울기는 크다. 고속도로 생각하시면 돼. 고속도로. 그럼 이제 요거 가지고 시험이 이제 어떻게 나오냐면 A의 수용선, B의 수용선. 누가 더 탄력적이에요? B가 수평에 더 가까우니까 탄력적 맞나요? 그렇죠? 근데 시험에 시험 문제 곡선 2개를 보여주고 있네. 그 말은 비교를 시키겠다 이 말 아닌가요? 맞죠? 그럴 때 야, A하고 B하고 누가 더 탄력적이냐 이렇게 안 물어보고요. 아까 우리는 칠판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수요 탄력성은 선택할 수 있는 대체제의 유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선택할 수 있는 대체제가 많으면 탄력적, 선택할 수 있는 대체제가 적으면 비탄력적. 그 다음에 공급의 탄력성은 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물량을 충분하게 많은 양을 만들어줄 수 있으면 공급이 탄력적. 그렇지 않으면 비탄력적 해봤죠? 자, A, B 둘 중에 누가 더 대체제가 많냐 그거 물어봐. 누가 더 대체제가 많아요? 탄력적인 요놈이 대체제가 더 많은 겁니까? 그냥 그거 물어보는 겁니다. 다시 또 해볼게요. C하고 D하고 어떤 공급이 더 비탄력적이죠? C가 비탄력적이죠? 예, 수요 공급 똑같아.
수용 똑같아. 수용성이든 공곡성이든 수평에 가까우면 탄력적이고 수직에 가까우면 비탄력적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수직에 가까우니까 비탄력적이죠. 얘는 탄력적입니까? 그렇죠. 공급 C, D 공급 중에 누가 탄력적이냐 이렇게 안 물어봐요. 누가 단기 공곡선이고 누가 장기 공곡선이냐 그거 물어봅니다. 누가 단기죠? C가 수직에 가까우니까 비탄력, 단기 공곡선. D는 장기 공곡선. 앞에 있는 거 다시 보겠습니다. 우리 책 저기 앞에 어디 보냐면요. 105페이지. 105페이지. 아까 105. 토지 A 지역의 토지의 물리적 공급량은 항상 그대로. 물리적 공곡선은 수직이라고 그랬죠. 근데 경제적 공급은 가능하다고 그랬죠. 우상향. 근데 다른 용도 토지를 택지로 전용하려고 해도 시간 걸린다 그랬네. 그러면 단기적으로는 공급이 원활하지 못해. 비탄력적이죠. 장기적으로는 공급이 원활하니까 탄력적이죠. 거기 보니까 단기 공곡선, 장기 공곡선 보이세요? 누가 더 비탄력적이야? 단기의 수직이 더 가깝죠? 그래서 단기 공곡선은 비탄력적이니까 곡선의 기울기가 경사도가 급하고 장기 공곡선은 탄력적이니까 곡선의 기울기가 더 완만하다를 바로 밑에 있는 세 줄에서 아까 밑줄 다 그어놨어요. 그 말이에요, 그 말. 그 말. 예. 자, 아무튼 다시 요 칠판에 주목합니다. 자, 1번 시작. 수평에 가까우면 탄력적 기울기는 작다, 완만하다. 예? 자, 3번 시작. 수직에 가까우면 비탄력적 기울기는 크다. 예. 이제 여기서 한 번 더 갑시다. 2번은 수평이랍니까? 어? 1번은 수평이랍니까? 어디가 수평이야? 수평이 가깝다고 그랬지. 누가 수평이라고 그랬어? 예. 99점은 만점이 아니잖아요. 만점이 가까운 거죠. 100점이 만점이지. 자, 2번. 근데 이번에는 완전한 그냥 수평이면 자 1번은 수평이 가깝다고 그랬고요. 2번은 그냥 수평이라고 그랬어. 그럼 수평 앞에 완전이라는 말을 써놨는데 이런 말 안 나오죠, 사실은. 근데 수평이란 말은 100% 완벽하게 수평이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다 볼게요. 수평에 가까우면 탄력적이라고 했는데 그냥 수평이면 그냥 탄력적이 아니고 완전 퍼펙트한 탄력적이에요. 완전 뭐냐면 완전 탄력적이에요. 맞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수평이면 완전 탄력적이다. 아까 우리 해봤네. 수평 완전 탄력적이죠. 항상 뭐는 똑같았어요. 가격은 변함이 없었죠. 수평 가격 고정 다시 합니다. 상하 좌우 수직 수평 시작. 상하 좌우 수직평. 상하는 뭐가 움직인다? 가격. 상은 가격 상승. 하는 가격 하락. 좌우는 양이 움직인다. 좌는 양 감소. 우는 양 증가. 수직은 반드시 뭐 고정? 양 고정. 수평은 뭐 고정? 가격 고정. 아까 들어봤죠? 그렇죠? 수평은 항상 뭐가 불변이다. 가격이 불변 고정이다. 다음 여기 볼게요. 3번 수직에 가까우면이라고 써놨죠? 이 말은 수직이란 말인가요? 수직은 아니에요. 근데 정말 완전하게 수직이면 자 아까 3번 수직에 가까우면 비탄력적이라고 그랬죠? 근데 완전한 수직이면 그냥 비탄력적이 아니고요. 완전히 비탄력적이랍니다. 그래서 무슨 비탄력적? 완전 비탄력적이라고 해요. 완전 비탄력적. 오늘 요놈 두는 배웠어. 정한이 아까 배웠죠? 대체제가 전혀 없다면 가격에 상관없이 수요량은 항상 고정이라고 그랬죠? 양불변이에요. 양불변. 다시 하나 또 배웠어. A 지역의 토지의 물리적 공곡선. 가격에 상관없이 항상 A 지역의 토지 면적은 100만 제곱미터. 기억나세요? 그렇죠? 수직 2번 배웠거든? 수직은 항상 가격 고정이야, 양 고정이야. 양이 그대로죠? 그렇죠? 완전 비탄력적 수직은 항상 뭐 고정이다? 거리 양 고정이다. 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곡선 하나도 그리지 말고
고속도로 가지고 연상하면서 가는 거예요. 연상하면서. 우리 다시 가봅니다. 다시. 자, 1번 시작. 수평에 가까우면 탄력적 기울기는 작다. 2번 시작. 수평이면 완전 탄력적 가격 고정. 가격. 수평은 항상 뭐 고정? 가격 고정. 다시 3번 시작. 수직에 가까우면 비탄력적이다. 기울기는 크다. 4번 수직이면 완전 비탄력적 뭐 고정? 양 고정. 이제 나중에 이제 이런 문제 나와요. 어떤 문제 나오냐면, 자, 문제.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인 상황에서 수요가 증가하면 종전에 비해서 가격과 균형 거리량은 어떤 변화가 생기는가를 원리 원칙대로 풀어본다면, 공급이 수직, 완전 비탄력적, 수요 곡선 100원, 100개. 근데 이 상태에서 수요가 증가한다면 요렇게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풀면 안 돼. 풀면 안 되고 읽자마자 끝내야 돼요. 자, 어느 한쪽이 수평이면 무조건 뭐 고정? 무조건. 자, 무조건. 조건 없어. 무조건. 어느 한쪽이 수평이면 무조건 뭐 고정? 가격 고정. 어느 한쪽이 수직이면 양 고정. 생각하면 안 돼요.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거 뭐라 나왔어? 공급이 완전 수직이에요? 무조건 뭐 고정? 양 고정 끝. 그러면 어차피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은 요렇게 되면 종전에 비해서 가격과 양은 어떻게 되니? 그거 물어보는 거거든요. 근데 어느 한쪽이 수직 나왔죠? 그럼 생각도 와. 무조건 뭐 고정? 양 고정. 가격, 양 둘 중에 하나를 알아보라고 그랬거든? 근데 양 끝났어. 그럼 가격은 요놈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수요 증가, 가격 상승 끝. 뭐 말인지 이해를 하지 마세요. 이거를 증명하려고 한다는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왜냐? 이것도 왜 그러냐면요. 옛날에는 이게 한 문제짜리였어요. 정말 이게 한 문제야. 이렇게 되면 가격과 균형 거리량은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옳은 것은 이게 물어봤거든? 안 그래. 요즘에는 지문, 한 문제에 지문 5개 있잖아요. 지문 5개에 3개, 4개가 이런 지문이 들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옛날처럼 하나하나 이해하려고 하는 순간 시간이 2분 가지고도 안 돼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보자마자 답을 찍어줘야 돼. 다시 해볼게요. 시험에 이런 거 나오거든요. 수요가 수평 완전 탄력적인가요? 응? 수평의 상황에서 공급이 감소하면 가격과 양은 어떤 변화가 있겠는가? 이것도 상당히 어려운 지문인데 그렇게 풀면 안 되고 그냥 읽으라고 그랬어. 수평 뭐 고정? 가격 고정. 가격 똑같아요. 가격 끝났죠? 그럼 양은 요놈에 의해서 결정된 거야. 공급 감소 양 끝났어요. 끝났어. 근데 또 뭔 말인지 모르죠. 알면 안 되는 거야. 알면 안 되는 거야. 시험이. 우리 시험이 주관식 시험이 아니고 객관식 시험이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 잘 몰라. 그냥 시킨 대로 하면 되는 건데 어떤 파트는 이해를 해서 풀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응용을 하니까. 여기 응용 없어요. 왜? 응용 안 시키고 이 자체를 물어봐도 이게 시간이 걸리는 거거든. 근데 문제는 이걸 가지고 한 문제로 내주면 괜찮은데 5개 지문 중에 거의 3개, 4개 이상이 이렇게 들어가 버리면 하나하나를 가지고 이해하려고 하면 안 돼. 시간이 너무 많이 뺏겨. 차라리 안 푸니만 못해요. 그래서 왜 이렇게 된지는 이해도 하지 마. 그냥 그 틀에 맞춰가지고 답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다시. 수요가 수직이래. 공급이 증가한대. 자, 수직. 양. 고정이죠. 가격은 이놈에 의해서 결정돼. 가격은 상승한다, 하락한다. 공급이 많아지니까 가격은 하락하죠? 그렇죠. 끝났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시 이것도 복습이 대상이 아니야. 아니고 요거 써놓고 나중에 요것만 가지고 연습하는 거예요. 요것만 가지고. 자, 다시 합니다. 여기 봅니다. 1번 시작. 수평에 가까우면 탄력적 기울기는 작다. 2번. 수평이면 완전 탄력적 가격 고정이다. 3번. 수직에 가까우면 비탄력적이다. 기울기는 크다. 4번. 수직이면 완전 비탄력적이다. 양 고정이다. 다시 1번 시작. 수평에 가까우면 탄력적 기울기는 작다. 2번. 수평이면 완전 탄력적 가격 고정이다. 3번.
수직에 가까우면 비탄력적 기울기는 크다. 4번. 수직이면 완전 비탄력적 양고정이다. 자, 우리 프린트물 오늘 하나 볼게요. 프린트물 7번, 8번 풀어볼 거예요. 7번, 8번. 7번, 8번. 자, 7번, 8번 있는데 먼저 8번 먼저 할게요. 8번 보니까 공급이 불변이고 라고 나왔죠? 그렇습니까? 이 말은 여기 주목하세요. 원래 수요곡선과 공곡선이 이렇게 있었나 봐요. 근데 공급이 불변이란 것은 공곡선이 수직이다가 아니고 공곡선이 있는 상태에서 공급은 변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공급이 불변이다 이 말은 공급을 필요 없다, 필요 없는 소리예요. 그 옆에 그런 상태에서 수요가 증가한대. 그러면 수요 증가 하나만 가지고 이야기하면 돼요. 그러면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은 상승하고 거리량은 증가하는 거 맞죠? 그러니까 8번 맞아요. 7번 볼게요. 근데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이래. 이 말은 공곡선이 어떤 형태가 되는 거야? 수직. 공급이 수직이래. 그 상태에서 수요가 증가한대. 수도. 공급이 수직이면 무조건 일단 뭐 고정? 양고정. 양 고정돼 있어. 가격은 수요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가격이 상승할 수도 있고 하락할 수도 있대. 수요 증가니까 가격 상승. 그래서 균형 가격은 상승하고 균형 거리량은 불변이다. 어때요? 맞나요? 맞죠? 네, 그렇죠. 네. 10번 아까 해봤던 거. 수요가 증가할 때 주택 공급이 탄력적인 경우보다 비탄력적인 경우에 주택 가격 상승은 더 크다. 어때요? 맞죠? 그렇죠. 네, 중요한 겁니다. 어디? 115페이지 봅니다. 일단은 저게 이제 중요한 거고, 동그라미 4번 보니까 수요 가격 탄력성이 따른 가격 전략 보이세요? 그렇죠. 그럼 그 표 안에 보니까 뭐 수요가 비탄력적일 수도 있고 단위 탄력적일 수도 있고 탄력적일 수도 있는데 결국 공급자가 원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총 수입이 종전보다 증가되기를 원하지 않나요? 그렇죠. 그러면 비탄력적일 때 총 수입이 증가하려면 가격을 인상해야 돼, 인하해야 돼? 인상. 그래서 총 수입 증가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둘 다. 비탄력적일 때도 총 수입 증가 있었고요. 탄력적일 때도 총 수입 증가 있어요.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아니 이렇게 하라고. 수요가 비탄력적이고 단위 탄력적이고 탄력적이 있을 때 가격을 인상하면 총 수입이 증가하는 거고, 비탄력적일 때는 수요가 탄력적일 때는 가격을 인하해야지 총 수입이 증가하는 거죠. 이 두 군데 체크해 놓으라고. 두 군데. 네. 네. 그러니까 수요가 탄력적, 비탄력적 어떤 경우에 가격을 인상해야지 총 수입이 증가하느냐, 그거 물어보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냥 체크 정도만 하나 해 놓으시면 돼요. 다음 이제 넘기셔가지고요. 어디? 저기 동그라미 5번에 보니까 수요 우 탄력성의 특징이 있습니까? 요건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기역 니은은 체크만, 동그라미 디귿은 별표, 리을 미음 체크, 그 다음 비읍 시옷은 그냥 참고로 보는 거예요. 리을 미음까지. 자, 이 중에 가장 이제 시험에 중요한 게 디귿이야. 디귿. 일단 읽어볼게요. 주거용 부동산은 특수한 용도나 입지를 요구하는 상공업용 부동산에 비해 대체재가 더 많기 때문에 더 탄력적이다. 자, 이제 이거 볼게요. 그래서 일단 주상공 중에 누가 더 탄력적이다? 주거용이 더 탄력적이다. 이렇게 자 봅니다. 요 지금 시험에 이제 좀 약간 효자 노릇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다음 중에 틀린 것을 고르시오 했을 때 틀린 지문으로 좀 내주거든요. 그럼 볼게요. 주상공 뭐라고 그랬어요? 주상공. 저번 주에도 택지는 주상공이다 들어봤죠? 그렇죠? 그 저번 주 거미집 이론에도 거미집은 어디다 친다? 상공이 쳐야 된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주상공이 있는데 그 중에 주만 혼자 다니고 상공은 같이 다녀. 주만 왕따예요. 왕따. 네. 자, 그럼 볼게요. 이 동네가 이렇게 있는데 전철역 1번, 2번, 3번, 4번 출구가 있어요. 근데 전철역 1번 출구 주변에는 학교, 병원, 관공서가 많아. 상업지가 아주 잘 발달돼가지고 이동인구가 되게 많아요. 근데 2번 지역은 녹지공원이야. 3번 지역은 단독주택 지역.
4번은 아파트 단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상권은 1번에서 호황이고 1번은 상권이 좋은데 나머지는 그런 상업시설이 별로 없을 수도 있겠죠. 자, 먼저 상업지 볼게요. 상업지. 여기에 편의점이 하나 있거든요. 일본 전철출구 바로 옆에. 장사 너무 잘 돼요. 너무 잘 돼. 그러면 어디? 상업지나 공업지 같은 경우는 시장도 중요하지만 그 목이 진짜 중요하거든요. 목이. 그러면 이 지역 내에서 이 목을 대체할 수 있는 목은 상대적으로 많아, 적어. 적죠. 그러니까 상공운용 부동산은 탄력, 비탄력. 비탄력적이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여기 이번에 좋은 초등학교가 들어섰대. 갑돌이 여기 아파트 현대 일스테이트 101동 701호 살고 있어요. 보낼 수 있죠? 그러면 이 동네에서 갑돌이처럼 이 교육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주택은 많겠어, 적겠어? 많지. 102동 401호. 뭐 엄청 많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주거용 부동산은 사실 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상공용 부동산은 목이 중요한데 주거용 부동산은 지역이 중요해, 지역. 그러면 주거용 부동산은 이 지역 내에서 이 교육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주택은 대체제가 많겠어, 적겠어? 많죠. 따라서 누가 더 탄력적이다? 주거용이 더 탄력적이다. 여기 시험에 중요합니다. 그래서 별표 치라고 그랬죠? 나머지는 참고로 보시고요. 다음 방가루 2번의 공급의 탄력성도 역시 똑같아. 풀어주는 게 똑같습니다. 예. 자, 다음에 이제 저기 동그라미 3번을 좀 가볼게요. 동그라미 3번. 동그라미 3번. 자, 별표, 밑줄. 비탄력적일수록 가격의 변화는 더 크게 나타난다. 별표 밑줄. 밑에 써놨는데 아무튼 그러면서 동그라미 기억 있죠? 동그라미 기억이 시험의 핵심이에요. 그것도 별표. 동그라미 기억. 아까 제가 설명했죠, 우리. 동그라미. 수요가 증가할 때 공급이 어떨수록 가격 상승은 더 크다? 비탄력적일수록 가격 상승은 더 크다고 그랬죠? 됐고요. 동그라미 4번은 전부 밑줄 그어놓고요.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다 중요한데요. 그 중에 기억, 니은, 디귿, 리을은 별표 쳐놓고 미음하고 비읍은 그냥 체크만 해라. 체크만. 기억. 토지의 물리적 공급은 완전 비탄력적 수직. A지역의 토지의 물리적 공급선은 수직. 기억나요? 맞죠? 니은. 경제적 공급은 우상향. 시간이 다소 주어진다면 더 탄력성이 커질 수 있죠? 우상향. 디귿. 측정되는 시간이 짧을수록 야, 너 며칠 내에 만들어내. 그럼 많이 못 만들어내. 단기적으로는 많은 양을 못 만들어내는데 충분한 시간이 주어지면 보다 더 탄력적으로 바뀔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디귿. 측정 기준이 되는 단위 시간이 짧을수록 공급은 비탄력적이고 단위 시간이 길수록 공급은 더 탄력성이 커진다. 맞죠? 리을. 공급이 비탄력적일 경우에는 공급 물량이 원활하게 증가할 수가 없어. 그러면 수요가 조금만 증가해도 가격은 급격히 상승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네. 다음 미음. 공적 규제가 강화될수록 또 물건의 내구성이 크다는 것은 만들어낼 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죠. 스톱. 분필은 비내구재라고 그래. 뭐라고 한다고? 비내구재. 튼튼하지 않아. 주택은 튼튼하죠. 내구재야. 그러면 비내구재하고 내구재하고 어떤 놈 만드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 아이고 죽겠네.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볼게요. 분필은 약해. 비내구재야. 약하니까 대신에 만드는 것도 금방 만들어낼 수 있어요. 주택은 판자로 만드는 게 아니고 철근 넣어가지고 시멘트 붓고 어쩌고저쩌고 튼튼한 물건이야. 그러니까 만드는데 시간이 더 많이 걸리겠죠? 그러니까 내구재일수록 더 탄력적, 비탄력적? 탄력적. 자, 주택 같은 내구재가 있고 분필 같은 비내구재가 있는데 분필 같은 비내구재는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금방금방 만들어낼 수 있잖아. 탄력, 비탄력? 탄력적. 내구재는 비탄력적이죠? 됐죠? 다음 비읍. 규모가 크고 내구성이 강한 상공업용 부동산이 주거용 부동산보다 더 비탄력적이죠?
그렇죠? 만드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크고. 거미 비료는 어디에서 흔히 나타난다? 상공에서 나타난다. 앞에서 다 체크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건 대단히 중요하고요. 아무튼 전부 다. 다음 핵심 포인트 있어요. 맨 상단에. 그 별표만 좀 쳐놓으세요. 나중에 읽어볼 거니까요. 자, 그러면 우리 세 번째 시간에 했던 거 좀 정리 좀 합시다. 자, 탄력성 중에 가격 탄력성 아까 해봤어요. 자, 가격 탄력성은 가격이란 말을 생략하고 쓸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그 다음에 첫 번째 여기서 수요 가격 탄력성, 수요 탄력성은 선택할 수 있는 대체제의 유무다. 선택할 수 있는 대체제가 다양하고 많으면 수요가 탄력적. 선택할 수 있는 대체제가 제한되면 비탄력적. 들어봤죠? 그렇죠? 다음 두 번째. 공급의 탄력성. 공급의 탄력성은 시장에서 필요한 물건을 제공하는 거다. 그래서 시장에서 필요한 물건을 충분하게 많은 양을 제공해 줄 수 있으면 공급이 탄력적. 그렇지 않으면 공급이 비탄력적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아까 또 여기서 바로 이제 제가 설명했던 게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이 상승하는데 공급이 탄력적인 경우하고 공급이 비탄력적인 경우에 어떤 경우에 가격 상승은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느냐?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비탄력적일 때 가격은 더 크게 오를 수 있다. 한번 해봤고요. 다음 개념 이야기했고, 계산 문제에서 계산. 분모는 뭐의 변화율? 가격의 변화율. 분자는 양의 변화율로 측정한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신경 쓰지 말라고 그랬어요. 전부 다 플러스 하라고 그랬어요. 예. 가격이 5% 인상되니까 수요량이 7% 감소했다. 이것도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는데 얼마죠 그러면? 5분의 7은? 좀 어렵죠? 뭘 어려워? 얼마야? 1.4죠? 이제 이렇게 이제 계산하는 게 있다. 그리고 이제 계산기를 이제 다음 주부터는 가지고 다니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계산기. 우리 시험에 계산기 가지고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계산기 오늘 갖고 오시면 손 들어 발라. 어떤 거? 그 계산기야? 나는 아니야, 핸드폰 갖고 오지 마. 시험장 못 갖고 가잖아. 다음 계산기 갖고 와길래 갑자기 안경을 찍길래 깜짝 놀랐어. 뭐 특수 계산기 있는 줄 알았어. 계산기 오늘 아무도 안 갖고 왔어요? 그러면 계산기 한 5,000원, 7,000원 하는 거 있어요. 요만한 거, 그냥 요만한 거. 예? 요만한 거 갖고 다니시고 핸드폰 갖고 다니지 마요. 왜냐? 시험장에서 핸드폰 못 쓰게 돼 있잖아요. 계산기도 평상시에 본인이 계속 이렇게 쓰면서 자기한테 익숙한 걸 써줘야 돼. 그래야 시험장에서도 그대로 써먹을 수 있으니까 다음 주부터는 계산기를 가지고 다닐까요? 가지고 다닙시다. 네. 다음 세 번째. 탄력성이 따른 곡선의 형태. 자, 1번 시작. 수평이 가까우면 탄력적 기울기는 작다. 2번 수평이면 완전 탄력적 가격 고정이다. 3번 비탄력적이다. 기울기는 크다. 4번 수직이면 완전 비탄력적이다. 양 고정이다. 이렇게. 그 중에 수평과 수직이 아주 중요해요. 어느 한쪽에 수평과 수직 걸리면 무조건 수평, 뭐 고정? 생각하지 말고 가격 고정. 수직 걸리면 무조건 양 고정. 좀 이따 다시 해볼 거고요. 자, 뭐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수요 탄력성과 관련되는 요인 몇 가지 아까 책에다 다 체크했는데 그 중에 주거용과 상공업용 중에 누가 더 탄력적이다? 주거용이 더 탄력적이다. 요거 있고, 다음에 공급의 탄력성과 관련돼서 아까 줄줄이 다 체크하면서 제가 설명해 드렸어요. 118페이지 있는 거. 그 특징들 잘 정리를 하셔야 되겠어요. 자, 그럼 휴식했다가 119페이지 소득 탄력성 하죠. 예.